농마트 안녕하세요. 농마트 TV입니다. 최근에 풀빅산 플러스와 휴믹산 E 플러스가 입고되었다는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이번에는 해조 플러스 파우더라는 해조 추출물 파우더의 입고가 1월 셋째 주에 될 것으로 보여 소식을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해조 플러스 파우더는 주성분으로 알긴산 22.5%, 유기물 60.3%, 칼륨 19.78%, 아미노산 2.58%가 함유되어 있으며 기타 성분으로 질소, 인산, 황, 당, 칼슘, 마그네슘, 철, 구리, 망간, 아연, 붕소, 코팔트, 바륨, 베타인, 천연옥신 등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타사 제품의 해조 파우더와는 달리 다양한 영양소가 함유되어 있어 작물 증진과 전생육기 영양소의 공급이 가능하며 수확량 증진, 뿌리 밝은 촉진, pH 조정 효과, 냉해 강화, 천연 생장 호르몬 분비 등 작물에 도움을 효과가 굉장히 많습니다. 또한 카드뮴, 납, 니켈의 미함유로 인해 작물과 환경에 건강한 제품입니다. 해조 플러스 파우더의 해조 분말 자체는 유기농 성분으로 미네랄 및 미량 원소가 풍부하여 식물에 영양분을 제공할 수 있으며 특수 성분을 통해 해충에 대한 특정 구충제 또는 박멸 효과를 가집니다. 해조살충 유효 성분인 알긴산, 베타인, 페놀류다중합물 함유로 화학비료의 사용을 줄일 수 있고 살충 살균 효과가 있으며 특히 진딧물, 흰파리 등 일부 토양의 해충의 독성이 있어 직접적인 살충 효과가 있습니다. 이 효과는 화학 성분에 들어가 있는 살충 성분과 효과가 같습니다. 또한 주성분인 알긴산이 해충과 접촉하면 신체적 장애와 탈수를 통해 곤충에 피해를 주며 농마트 TV의 광물질성 풀빅산과 혼용 시 살충 효과가 극대화됩니다. 식물 성장 호르몬인 옥신, 지베렐린 등이 풍부하여 식물의 건강한 성장을 촉진하여 식물 저항성을 향상시키고 미네랄, 비타민, 아미노산 및 기타 성분이 풍부하여 식물의 면역력을 강화하여 식물을 더 강하고 해충에 더 잘 견디게 해줘 간접적으로 해충의 공격에 대비를 할 수 있으며 규산염 및 미네랄과 같은 해조류 분말의 일부 성분은 곤충의 외골격, 특히 진딧물, 달팽이 등의 물리적 손상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해조 플러스 파우더는 토양에 유익한 미생물을 촉진하는 효과가 있으며 경쟁이나 자연 포식자를 통해 해충의 성장을 억제하여 간접적으로 해충의 수를 줄여줍니다. 현재 1월 셋째 주에 입고가 될 예정이니 예약 주문도 받고 있습니다. 농마트 TV의 해조 플러스 파우더, 풀빅산 플러스, 휴믹산 E 플러스는 시중의 다른 제품에 비해 좋은 효과를 자부하고 있으니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사를 잘 짓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건강한 토양을 만드는 일입니다. 어떤 땅이 좋은 땅일까요? 작물을 재배하기 위한 좋은 땅이란 일반적으로 생산력이 높은 땅을 말합니다. 땅 자체가 나쁜 땅은 없지만 작물의 특성상 선호하는 토양 조건이 있기 때문에 농가에서는 토양 개량을 하십니다. 오늘은 좋은 땅을 만들기 위한 토양 개량제의 시용과 토양 수분 관리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 전 추천 영상. 농마트 TV에서 최근 올바른 비료 사용법에 대해 업로드를 해왔습니다. 해당 영상을 보신 후 오늘의 영상을 보시면 더욱 이해가 쉽게 되니 해당 영상을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토양 개량제는 작물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토양의 이화학성 개선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자재를 말합니다. 토양 개량제로는 토양의 산도를 높이는 석회질 비료와 논토양의 유효규산 함량을 높이는 규산질 비료가 있습니다. 또한 토양의 지력을 높이기 위해 투입하는 유기물도 이에 속합니다. 유기물을 공급하면 토양의 입단화를 높여주어 물리성이 개선되고 뿌리가 호흡할 수 있는 공기와 적정한 수분이 공급되어 작물의 생육에 유리한 환경이 조성됩니다. 토양 개량제는 작물 생육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정량을 공급해야 합니다. 석회 시용량. 우리나라 토양은 주로 화강암계의 암석으로 생성되었기 때문에 염기의 함량이 적습니다. 특히 경사지나 강우에 의한 용탈이 심한 곳은 pH가 낮기 때문에 작물의 양분 흡수에 적정한 pH로 교정해야 합니다. 농경지의 적정 pH는 논에서는 5.5에서 6.5, 밭, 시설, 과수 토양에서는 6.0에서 7.0이 적당합니다. 석회질 비료 사용량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토양에 대한 석회 소요량을 구해야 하며 석회 소요량만큼 사용해야 합니다. 석회질 비료는 작물을 심기 최소 1~2주 전에 미리 시용하여 안정화된 후에 작물을 심어야 하며 작토충 10cm 기준으로 시바르당 300kg 이상을 한 번에 시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석회질 비료는 생석회, 소석회, 탄산석회, 부산소석회, 폐화석 등 여러 종류가 있으나 각각 알칼리도가 다르므로 알칼리도에 따라 사용량을 조절해야 합니다. 규산 시용량. 규산은 화분과 작물인 벼의 도복을 방지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논토양에서 계량제로 사용됩니다. 토양의 총 규산 함량은 높으나 작물이 흡수할 수 있는 유효 함량은 낮기 때문에 비료로 공급해야 하며 토양 중 유효 규산 함량을 기준으로 시용량이 결정됩니다. 토양 유효 규산의 기준치는 157mg/kg이며 기준 미만인 논토양은 부족량만큼 추천하며 규산질 비료는 3년 주기로 주는 것이 좋습니다. 유기물 시용. 유기물은 양분을 보유하는 능력이 있어 비료 성분의 유실을 막고 식물의 양분을 공급할 수 있습니다. 특히 토양 입자와 유기물이 결합하여 입단 구조를 형성하므로 토양의 물리적 성질을 개선합니다. 유기물 종류로는 볏짚, 풋거름작물, 가축분 퇴비 등이 있으며 유기물의 종류에 따라 함유하고 있는 양분 함량이 다르고 탄질비가 달라 유기물의 분해 속도가 다릅니다. 볏짚은 탄소의 함량이 많아 탄질비가 높고 가축분 퇴비는 질소 함량이 많아 탄질비가 낮습니다. 탄질비가 높으면 질소 공급 효과보다 물리성 효과가 크고 탄질비가 낮으면 질소 공급 효과가 큰 대신 발리 분해되어 물리성 계량 효과는 크지 않습니다. 따라서 토양 계량 목적에 따라 유기물 종류별 특성을 고려하여 시용해야 합니다. 비료 사용량을 추천할 때 유기물 분해량을 감안하여 일정량의 유기물을 사용하도록 처방하고 있습니다. 다만 토양 유기물 함량이 적정 범위를 초과한 경우는 유기물을 추천하지 않습니다. 위와 같이 토양 계량을 위한 비료 시용량을 알기 위해서는 작물 재배 전 작물이 지표면으로부터 뿌리 뻗는 깊이까지 여러 지점에서 토양 시료를 골고루 채취하여 인근 농업기술센터에 분석을 의뢰하면 비료 사용 처방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최근 5년 이내 발급한 비료 사용 처방 결과는 토양환경정보 시스템에서 조회할 수 있으며 다양한 작물에 대한 비료량도 알아볼 수 있습니다. 토양 수분 관리 방법. 적합한 토양 수분 조건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물 주는 시점과 한 번에 물 주는 양을 미리 설정하고 토양 수분 장력이 물 주는 시점에 도달하였을 때 1회 물 주는 양만큼만 주면 됩니다. 다시 말해 물 주는 시점은 식물이 수분 부족을 거의 받지 않는 최대 토양 수분 장력인 셈입니다. 식양질 또는 식질 계통의 토양일수록 수분 보유력이 크고 통기성이 작기 때문에 같은 작물에서도 다소 높은 장력의 물을 주는 것이 좋습니다. 적습범위 내 비교적 낮은 장력에서 물을 줄 경우, 수량이 좋으며 높은 장력에 물을 줄 경우 품질이 우수합니다. 시설 재배 과습 피해 방지를 위한 수분 관리. 시설 재배를 위한 하우스나 온실은 평평한 경사에 세워지기 때문에 밭토양보다 논토양 위에 만들어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논토양은 주로 작은 공극이 분포하여 배수가 불량하기 때문에 공기 흐름과 물 빠짐을 향상시키기 위해 경운 후 볏짚 퇴비와 같은 유기물을 투입하여 이랑을 쌓고 큰 공극의 양을 증가시킵니다. 그러나 토양층이 경운 과정에 다져짐으로써
원래 논토양보다 배수성이 불량해질 우려가 있습니다. 더욱이 큰 공극을 많이 쌓아 올린 위쪽의 토양층과 작은 공극이 주인 아래쪽의 토양층 사이에는 토성급변층이라고 하는 물리적 경계가 형성되며 이는 시설 재배과습 피해를 유발하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두 가지 과정을 살펴보면 먼저 관계 시 토양에 침투된 물이 큰 공극이 많은 위쪽 층 위를 빠르게 통과한 후 작은 공극이 많은 아래쪽 층 위에 멈춰버려 토성급변층 바로 위에 물이 집적되므로 뿌리가 숨을 쉴 수 없게 될 수 있습니다. 다른 한 가지는 토성급변층에 의한 모세관 상승의 차단에 의해 발생합니다. 아래쪽 토양층은 작은 공극이 많고 위쪽 토양층은 큰 공극이 많기 때문에 지하로부터 토성급변층 위쪽으로 모세관을 통한 물 공급이 제한됩니다. 시설 재배는 관계를 하기 때문에 이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으나 여름철 집중강우 시 지하 수위가 상승할 때 관계 시점에 대한 오판의 원인이 됩니다. 지하 수위 상승 시 작은 공극이 많은 아래쪽 토양층이 과습하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지표에서는 육안으로 확인되지 않기 때문에 평시와 마찬가지로 관계를 지속함으로써 토성급변층의 위쪽 토양층과 아래쪽 토양층이 결과적으로 모두 과습하게 되어 뿌리가 숨을 쉬기 어렵게 됩니다. 따라서 논토양에 시설을 설치한 경우 과습 방지를 위해 토양 종류와 토성급변층 형성 여부에 따라 식물별, 생육시기별 적정량을 관계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장마철이나 집중강우 시 토성급변층 아래쪽 층 위의 토양 수분 조건을 점검하여 과습할 경우 관계 시기를 지연해야 합니다. 덧붙여 비가림 시설에서는 노지와 달리 강우에 의한 토양 다짐이 없기 때문에 경운에 의한 개선된 물리성이 오랫동안 유지되므로 토성급변층 형성에 의한 토양 물리성 왜곡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경운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염류집적 시 건조 피해 방지를 위한 수분 관리.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토양 수분 장력이 클수록 뿌리의 물 흡수에 많은 힘이 든다는 것을 설명드렸습니다. 이 외에도 토양 수분에 염류가 많을수록 뿌리의 물 흡수가 어려워집니다. 이는 갈증 날 때 바닷물과 같은 소금물을 마시면 더욱 갈증이 나는 것과 같은 원리이며 토양 수분 중 염류는 음이온과 양이온의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토양 수분의 전기전도도로 염류의 양을 평가합니다. 이미 염류가 집적된 토양에서는 적절한 관계를 통해 뿌리가 염류의 영향을 덜 받도록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점적관계 시 토양의 수직 단면을 보면 젖은 부분이 반타원의 형태를 그리는데 대개의 염류는 쉽게 물에 녹고 물과 함께 이동하기 때문에 반타원 내부의 염류는 관계 직후 일시적으로 세탈되어 반타원 선상에 집적되므로 토양 전체의 염류 농도가 높다 하더라도 그에 의한 영향을 줄일 수 있습니다. 오늘은 토양 계량제 시용과 토양 수분 관리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오늘의 내용을 요약해보면 첫 번째, 건강한 토양은 작물 생산성을 높이는 핵심으로 석회질 비료, 규산질 비료, 유기물 등을 활용한 토양 계량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 적정 토양 수분 관리를 위해 작물의 생육 단계별로 물 주는 시점과 양을 조절해야 합니다. 세 번째, 시설 재배 시 과습 및 염류 집적 피해를 방지하려면 토양 구조와 환경에 맞춘 수분 관리가 필수입니다. 오늘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농마트TV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과 관련된 비료나 영양제는 농마트TV에 많이 있으니 인터넷에 농마트TV를 검색하시거나 전화로 주문하실 수 있습니다. 평일 오후 5시까지 주문 시 당일 출고로 다음날 도착하니 농마트TV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또한 농마트TV에서는 농가분들께서 더욱 좋은 품질과 저렴한 농자재를 사용하실 수 있게 국내뿐만이 아닌 해외의 제품을 찾아다니고 있습니다. 특히 휴믹산 E+, 풀빅산 플러스, 해조 플러스 파우더, 인산가리, 구연산은 농마트TV에서 직수입하기 때문에 다른 농자재 판매처보다 저렴하고 빠른 배송으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농마트TV에서는 판매뿐만 아니라 농업에 관련된 정보를 바탕으로 영상을 제작하니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두시면 업로드되는 영상을 더욱 쉽게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농마트TV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